경기도 이천에 기괴한 소리가 나는 마을이 있다. 그 기괴한 소리를 찾아 마을로 향한 제작진. 저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네. 혹시 여기 주변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난다고. 으시으시 행계장 소리가 나는 게 밤 되면 좀 무서워요 좀. 밤이 되면 으스스한 소리가 난다. 꽥꽥 소리는 나요.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꽥꽥 소리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무섭다 그러지. 처음 듣는 사람은 뭐 말로는 뭐 그거 해가지고 뭐 대박 났다 소리는 들었어요. 대체 무슨 동물이기에 대박까지?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밤이 오길 기다렸는데 밤이 되자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해괴한 울음소리. 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눈동자. 대체 누구냐 넌? 밤늦게까지 해괴한 소리는 계속되었는데 다음날 날이 밝자 그 현장을 다시 찾은 제작진. 어? 뭐야? 다시 찾은 그곳엔 기괴한 소리를 냈던 동물들이 모여 있었는데 말발굽 같은 발, 토끼와 같은 쫑긋한 귀, 게다가 말과 똑 닮은 얼굴을 가진 이 녀석. 밤마다 으엉 으엉 하는 해괴한 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동물의 정체는 바로 당나귀. 지난밤 무서워했던 게 민망할 만큼 귀여운 당나귀들이 옹기종기 모여 놀고 있는데 오, 날 찾아왔나 귀. 귀여운 당나귀의 매력에 빠져있던 그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 농장 주인분이세요? 네, 제가 당나귀 아빠입니다. 이분이 당나귀 아빠 김한종 씨. 이걸로 좀 고수익을 내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지금 당나귀를 가지고 작년에 한 70억 정도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매출만 70억! 어마어마한 연매출인 만큼 국내 당나귀 농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데 당나귀들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보통 한 마리에 한 400만 원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 농장에 12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400만 원씩 120마리면 당나귀들의 몸값만 장마치 5억인 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국내에 없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축사한의 당나귀들은 크기별, 색깔별로 나뉘어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자농부가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귀한 당나귀가 있다고. 백당나귀가 아니고 알비노 당나귀거든요. 국내에도 저희밖에 없는데 저희 농장에 5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좀 희귀한 당나귀라고 보시면 되죠. 코도 살색, 눈도 살색, 여기 귀도 살색이에요. 얘는 다른 당나귀들은 보면 살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백색증이라고 하죠. 알비노 당나귀가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눈, 코, 귀가 모두 살색인 희귀종 알비노 당나귀. 일반 백당나귀와 엄연한 차이를 보이는 알비노 당나귀의 몸값은 얼마일까? 얘는 좀 비쌉니다. 얼마인데요? 사실 얘는 가격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 보통 얼마 정도? 보통 못해도 한 1,500. 들었지? 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한 당나귀. 비교적 친숙한 검은 당나귀부터 희귀한 외모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알비노 당나귀까지 이렇게 다양한 당나귀들이 사는 농장에서 어떻게 매출을 올릴까? 뭐 이제 판매도 하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해서 한 70마리 정도 1년에 한 1년에 한 70마리 정도 저희가 쓰면 3억 정도는 농장에서 매출이 발생하죠. 농장의 연매출만 3억? 혹시 당나귀를 키우는 부자농부의 일과는 뭔가 특이하지 않을까 살펴보니
뭐 일반 농장 관리와 별 다름없이 축사 관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제작진이 찾던 특이한 일은 도리어 제작진에게 일어났으니 주머니 속 촬영 대본을 뽑아간 당나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귀. 예상 못한 상황에 제작진은 제대로 당황하는데, 당황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며 신난 당나귀. 아유, 대본이 재미없네. 먹어버려야지. 호기심이 많아서 일단 입에 넣고 봐요. 그래서 입에 넣고 씹다가 먹을 만하면 먹고 아니다 싶으면 뱉고. 호기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당나귀들. 어우야, 그래도 거기는 무는 거 아니지. 제작진을 가만히 안 두네. 들이대. 근데 장난기도 많아요. 뭐 소, 돼지 뭐 이런 애들 다 도망가거든요. 얘네는 다 이렇게 와요, 사람한테. 호기심이 많아요. 야, 너 종이 빼가서 어떻게 써? 갖고 와. 응? 가져와. 대본도 없나귀. 그러지 말고 더 줘라. 당나귀들의 이런 보탬을 눈치챈 부자농부. 당나귀들의 아침을 준비하는데, 배가 고팠던 당나귀들에게 건초로 에피타이저를 주고 본 메뉴인 사료를 준비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사료에 뭔가를 붓기 시작하는데, 대표님, 예. 이거는 뭘 섞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거 어떻게 보면 이제 특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한약재들이긴 한데 대부분이 다 식물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초식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먹어서 좋은 것들을 얘네한테 비교해도 얘네들한테도 몸에 좋은 게 됩니다. 작약, 천공, 백출 등 사람이 먹기도 힘든 한약재들. 이 귀한 약재들을 사료에 아낌없이 넣고 섞어서 당나귀에게 먹이는 이유가 뭘까? 겨울이니까 춥고 하니까 얘네 더 많이 먹여줘야 얘네가 열 손실도 없고 더 튼튼하게 지내거든요, 겨울에. 자식 같은 당나귀들의 사료 하나에도 신경 쓰는 부자농부.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김한종 씨 사랑이 듬뿍 담긴 한방 건강식.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는데, 특식이라 더 맛나다귀. 이렇게 사료에 한약을 섞어주면 더 좋을까? 그럼요, 이거 주면은 이제 털 색깔부터가 바뀌거든요. 좀 윤기도 나고 애들이 살도 좀 더 찌고 그런 차이가 있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투정 한 번 없이 잘 먹는 녀석들. 역시 특식 나오는 날은 소문이 나긴 마련. 좋은 건 나눠 먹자게.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당나귀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 때마침 잘 왔네. 사료 좀 주세요. 사인 드릴까 도와드릴까? 누구세요? 아, 저기 한종이 형 아는 후배예요. 또 집도 가깝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놀러 와요. 이웃 사촌 좋은 게 뭐 별건가? 이렇게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거지. 그래도 고세일 씨가 김한종 씨를 찾아오는 데는 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느낀 거로는 부지런하시고요. 그리고 진실되세요. 뭐 이렇게 거짓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매사에 다 진실로 하시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바르게 하시니까는 또 이렇게 또 성공하신 게 아닌가? 사람 나고 돈 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먹이를 주고 당나귀들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축사 안. 무엇이냐? 저기 뭔가 지나갔는데? 축사를 탈출한 당나귀가 질주하기 시작한 것. 탈출한 당나귀의 뒤를 쫓아가는 제작진. 당나귀도 말인데 따라잡을 수 있을까? 걱정한 것도 잠시. 다행히 탈주범이 멈췄다. 왜 도망가는데요? 이놈이가 사고 치는 놈 맨날 도망 다니고. 어?
부자 농부가 나타나자 순순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쟤 왜 도망가는 거예요? 얘가 다른 애들보다 좀 작거든요. 근데 얘는 또 양이랑 친해요. 그래서 저기 있다가 가끔 이렇게 탈출해갖고 양한테 와요. 탈출해서 양에게 온다? 이건 무슨 소릴까? 언제 탈출국을 버렸냐는 듯 양 곁에서 여유롭게 노는데 둘이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만 계속 붙어 다녀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바람 가는데 구름 가는 것처럼 어찌나 꼭 붙어 다니는지 애틋해도 이렇게 애틋한 커플이 있을까? 김한종 씨도 처음엔 떼어놓으려 했지만 이제 이 둘의 총을 초월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공간까지 만들어 주었다고. 둘만 이렇게 놨네요? 네, 얘네 둘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있을 수 있게 방을 따로 만들어 줬어요. 희한한 일이네요. 그렇죠.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따라따라따 따따라라라 당나귀들의 축사옆에 마련된 둘만의 러브 하우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축사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꺼내는 부자 농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당나귀 등에 안장까지 올리는데 운동 가는데 저도 운동하고 얘도 운동시키고 그래서 같이 나갔다 오려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고양이, 개랑 다니는데 저는 당나귀랑 다니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산책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람 몸집만한 당나귀와 산책을 한다니. 요즘은 당나귀가 많지 않아서 구경하기 힘든 당나귀지만 조선시대에는 말보다 덜 위험한 동물로 인식해 양반들이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하곤 했다는데 설마 했는데 당나귀를 타는 부자농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시골 한복판에서 당나귀를 타고 가는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아이, 산책하는데 힘들어서 제가 당나귀 등을 좀 빌려갖고 타고 가고 있어요. 가까운 데는 타고 다니면 좋아요. 운동도 되고 당나귀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재밌고 아무 때나 생각나면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좋죠. 가자. 운동 삼아 에너지 절약 삼아 동네로 마실 갈 때는 이렇게 당나귀와 함께 한다고. 당나귀와 동고동락하는 당나귀 아빠 김한종 씨. 그는 어쩌다 국내에 흔치 않은 가축인 당나귀를 키우게 됐을까? 한우를 한 2년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좀 더 했고 내 소를 만들려는 찰나에 이제 구제역도 터졌고 이래저래 이제 문제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일단 뭐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거고 누가 와도 문제고 사료차도 문제고 소를 출하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저희도 한 1억 정도 손해 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우를 키우며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터져버린 구제역으로 큰 손해를 본 김한종 씨. 대안이 필요했던 찰나에 이제 친구가 당나귀 고기를 먹어보자. 국내에 없어서 중국 가서 당나귀 고기도 먹고 맛이 괜찮아서 우리가 그럼 직접 키워보자 해서 당나귀도 수입해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우연찮은 계기에 딱 맞아 떨어져서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한우를 키우고 있던 그 당시만 해도 당나귀를 키우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김한종 씨. 우연한 계기로 당나귀를 키우면서 역전의 부자농부가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어김없이 당나귀들을 돌보는 오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당나귀 농장에 두 남자가 찾아왔는데 당나귀에게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희 M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방송국에서 여긴 어쩐 일로? 뭐 당나귀 보러 오셨나 봐요? 아니요, 저희 농장이라. 갑자기 찾아와서 본인 농장이라니. 내 농장이지. 그래, 내 농장인데.
동생 중에 또 있나 보네. 저 대표님. 아니 여기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 두 분이 대표라고 하시네요. 이 친구들이 그래요? 네. 제가 대표인데요. 누가 진짜 대표님이세요? 제가 대표네요. 맙소사 모두가 본인이 대표라는 황당한 상황. 사실은 공동으로 당나귀를 키우는 대표들입니다. 당나귀를 함께 키우는 세 남자 송우 씨, 송주 씨 그리고 김한종 씨. 농장에서 이제 기본 잘 키우고 원자료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2차, 3차로 넘어와서 그것들이 통합돼가지고 이제 매출을 전반적인 매출이 나오게 되죠.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이 세 남자 어쩌다 당나귀로 의기투합하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정보였었는데 그냥 TV에서 당나귀 고기가 맛있다라는 그거 하나만 딱 듣고 아, 야,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발동됐는데 그 계기가 딱 맞았던 게 중국에 당나귀가 있었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마침 중국에서 무역학을 전공했었고 사육을 제가 모르는데 또 사육 같은 경우에 이 친구 집에서 계속 한우 사육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삼박자가 딱 맞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건 걱정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김한종 씨와 송우 씨. 중국에서 무역을 전공하던 송주 씨가 만나 환상의 조합을 이룬 것.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짜에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되는 대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겨울에도 이제 수입한 적이 있고요. 겨울에 오다 보니까 이제 회사하는 녀석들이 생겼었죠. 그때 많이 죽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이 됐었던 게 저희한테는 더 큰 벌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국내 자료가 없어 맨 땅에 헤딩하듯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당시 실패했던 일들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 좋은 경험이었다. 잠시 후 축사안에서 잘 있던 당나귀 한 마리를 골라 데리고 오는 두 부자 농부. 기둥에 묶고 지금 뭐하는 걸까? 발에 가시라도 박혔나? 대표님 이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사람도 손톱 자라듯이 얘네도 이제 발굽이 자라요. 그래서 좀 뛰어놀면 좋은데 나이 좀 있고 한 애들은 잘 안 움직여서 발굽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게 좀 삭제를 좀 해줘야 돼요. 말과에 속하는 당나귀는 말처럼 발굽이 자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굽을 정리해줘야 하는 동물. 때문에 하루에도 몇 마리씩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어우 시원하다잉. 사람도 손톱 벌어지면 아프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걷질 못하는 거죠. 얘네도 깎아줘야 아무래도 보행이 더 좋아지니까. 우리나라에 당나귀 발굽 전문가도 없는 상황이라 김한종 씨가 항상 일일이 손수 깎아주고 있다는데 10년이 지나도 쉽지 않은 일이란다. 넘어지고 뭐 깨물고 때리고 그래서 쉽지만은 않아요, 작업이. 이 다 자른 거예요? 예, 얘는 이제 다 잘랐습니다. 쉽지 않다더니 역시 당나귀 발굽 관리 10년차 경력의 면모를 드러낸 솜씨. 고맙다잉.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판로의 시야를 넓혀라. 축산으로 들어간 김한종, 송우 대표. 이번엔 당나귀를 옮기는데 대체 뭐 하는지 축산으로 들어갔더니 당나귀에게서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아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젖을 못 짜. 안 나오면 어떡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당나귀 젖 짜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 젖을 짠다고요? 예. 그렇게 지질러면 잘 안 짜져. 잘 안 짜진다고? 당나귀 젖이 정말 안 나오는 건지 차칭타칭 당나귀 젖짜기 달인 김한종 대표 등장. 아유 쭉쭉 잘 나오네. 아유 이게 쭉쭉 잘만 나오는데 이상하다. 그냥 관리만 하는 걸로. 그런데 갑자기 당나귀 젖은 왜 짜는 걸까?
당나귀 밀크를 저희가 만들 게 있는데 당나귀 밀크는 그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고 불려요. 화이트 골드가 뭐냐면 이게 하얗잖아요. 금처럼 비싸다는 뜻인데 1리터에 보통 한 6만 원? 7만 원 이 정도로 되고요. 그다음 화장품 원료로 많이 씁니다. 당나귀 우유로 화장품을? 하루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는 당나귀 우유. 그래서 그 값도 비쌀 수밖에 없다고. 양도 얼마 안 나오는 당나귀 우유를 가지고 어떻게 화장품으로 만든다는 걸까? 제작진이 직접 확인에 나섰는데 송우 대표가 도착한 곳은 서울에 위치한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당나귀 밀크 샘플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당나귀 밀크예요? 네. 아이고. 대체 이곳에서 화장품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아까 당나귀 밀크 짰잖아요. 그 이제 빨리 좀 샘플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당나귀 화장품 만드는 공장이에요. 당나귀 우유 화장품은 당나귀 우유를 기본 재료로 만드는데 이 당나귀 우유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당나귀 우유에는 그 EGF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우유에 비해서. 그래서 그 EGF 성분이라는 거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우유나 그런 다른 우유보다는 훨씬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되죠.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라벤더 워터, 피부 재생 기능이 좋은 식물성 시어버터 등 천연 재료들 첨가하고. 여기는 이제 당나귀 오일을 넣어줄 거예요. 당나귀 오일은 그 피부의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오일이고 보습력도 뛰어나고 여기에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서 피부에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10가지가 넘는 천연 재료들을 계량해 가열하는 등 과정을 거치면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하고 노화 예방을 돕는 당나귀 우유 화장품 완성! 화장품 원료로 당나귀 우유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당나귀 우유를 원료로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보습력이 다른 화장품에서 다른 원료를 쓴 것보다도 굉장히 보습력이 많이 좀 올라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계속 만들게 되는 화장품이고. 당나귀 우유로 만든 화장품의 보습력이 얼마나 좋은지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나섰는데 제작진 손에 수분 측정 결과 35.7%. 이제 화장품을 발라보는데 아이고 공짜라고 그거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에요? 당나귀 우유 화장품을 바르고 똑같은 위치의 수분을 측정해 보니 56.1%, 1.5배가량 수분 증가. 당나귀 우유 화장품은 보습뿐 아니라 지속시간 또한 길어 촉촉함이 오래 간다고. 당나귀 공부를 하면서 그때 알았죠. 당나귀 밀크가 클레오파트라가 썼고 뭐 모유랑 가장 똑같고 그다음에 고대 미인들이 썼다라는 걸 알게 되고 아 이거 더욱더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계시는 사장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제품을 계속 만들게 됐죠. 알면 할수록 무궁무진한 당나귀 화장품의 효능에 빠진 부자 농부. 그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매출은 당나귀 밀크로 만드는 화장품 제품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과 그 식품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6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65억! 당나귀 판매 연매출 약 3억,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연매출 약 65억, 총 약 68억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데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부자농부 송우 씨의 고집은 대단했다고. 좋은 화장품을 만드시려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계속 하셨고요. 뭐 저희한테도 의뢰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원료를 항상 그 최상급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또다시 이동하는 부자 농부. 저녁이 돼서야 도착한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 부자 농부를 따라 들어온 곳은 평범한 음식점인 것 같은데 자리는 안 잡고 직원과 익숙한 듯 얘기를 나누는 부자 농부. 저녁이라 식사하러 온 건가? 아 식사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당나귀 고기를 이용한 식당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긴 당나귀 식당입니다. 당나귀 고기 음식점이라고? 당나귀로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고깃집이라면 역시 빠질 수 없는 고기구이. 잘 익은 고기 한 점 입에 넣으면 소고기처럼 사르르 녹는다는데 어쩌다 당나귀 고기 식당까지 오픈했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은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이제 하나의 사업체죠. 당나귀 고기 식당을 오픈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나귀 수입을 담당하는 부자농부. 한식 자격증까지 취득했다는데 당나귀 고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부자농부 송주 대표. 음식으로 내기 전 생고기를 맛보는 것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한다는데 몸에 좋은데 냄새가 안 나요. 당나귀라고 말씀 안 드리면 모르세요. 드시고 나서. 그 정도로 냄새가 안 나고 깔끔한 고기라 육회로 드셔도 되시고 이제 구워서 드셔도 되시고 여러 가지 각종 요리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나귀 고기를 다지고 부치면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하면서 담백하기까지 한 당나귀 고기 육전부터 부드러운 당나귀 고기에 직접 만든 비법 육수로 감칠맛을 더한 보글보글 당나귀 전골에 육질이 연해 씹는 식감이 좋아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육회까지. 당나귀 고기는 고기에 지방이 거의 없고 오메가3 중에서도 팔미톨레놀이 풍부해 골다공증 및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옛날에는 귀족만 맛볼 수 있었다는 당나귀 고기는 하늘에는 용고기, 땅에는 당나귀 고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친단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네, 오기 전에 좀 편견이 있었는데 좀 질기거나 뭐 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고 냄새도 전혀 안 나서 뭐 처음에 생각했던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기름이 적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부감도 적고 좀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최고예요.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당나귀 고기. 과연 이 음식점의 매출은 얼마일까? 저희가 식당 매출만 따지면은 한도 하면 3억 정도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당나귀 식당 연 매출이 3억! 당나귀 판매 연 매출 약 3억.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연 매출 약 65억. 식당 연 매출 약 3억. 총 약 71억! 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국내에 없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하면 성공한다. 두 번째, 판로의 시야를 넓혀라. 농장 운영뿐 아니라 판로를 개척하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당나귀로 연매출 약 71억을 기록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수익을 어느 정도씩까지 가시는 거예요? 되게 노코멘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연 한 어느 정도? 한 예쁘지 않나?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아 이거 너무 그거까지? 그냥 저기 대기업 한 부장? 그 정도? 부장은 넘지 않나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6차 산업까지 발을 뻗은 새 부자농부의 멋진 행복. 역전의 부자란 실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조금씩 나가다 보면 미래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역전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저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나귀로 부자 됩시다. 화이팅! 오늘의 주인공 부자농부의 단서가 있다는 이곳은 서울 홍대의 한 가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제 친구냥 다 건강하세요. 테이블로 맥주가 나오자 신기한 듯 쳐다보는 손님들. 이게 뭘까? 맛을 보는데 과연 어떤 맛일까? 술 맛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맛?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토끼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맥주에도 올라가네요. 이거 마시면 복도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까지 이런 비주얼은 없었다. 맥주잎 저풀의 정체는? 손님들한테 드렸더니 드시면서도 좋아하시고 눈으로도 좋아하시고 저희가 이걸 과천에서 납품받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요 물건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계시대요. 고소득을 올려주는 이 작물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 고소득 작물을 찾아온 곳은 경기도 과천. 부푼 기대감을 안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꽁꽁한 바깥과는 달리 푸릇푸릇한 하우스 안. 그런데 그냥 평범한 풀이 아닌 모양인데. 이게 뭐야 이게? 오, 다 네이클로바인데 이거? 이 푸릇푸릇한 풀은 바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 그렇다면 가게에서 본 맥주잎 풀의 정체가 네잎클로버? 이게 뭐지, 이게 가능해? 바로 그때.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M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선생님, 이게 너무 희한하네요. 지금 다 네이클로바가 이렇게 화분에 있네요. 네잎이 나오도록 품종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품종 개발한 식물을 다 화분마다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네잎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운을 팔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홍인헌 대표. 행운과 희망의 상징인 네잎클로버가 지천으로 깔린 부자농부의 하우스 안. 세상에, 이게 다 얼마치야? 용도에 따라 그냥 한 100원에서 500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네잎클로버 매출로 한 5억 정도 했어요. 부자농부가 2018년 작년 한 해 행운의 네잎클로버로 벌어들인 수입만 자그마치 5억! 게다가 네잎클로버뿐 아니라 신기한 클로버들도 있다고. 꼭 네잎맛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세 잎짜리도 조금은 있는데 네잎 5, 6, 7, 8, 9, 10개까지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모래사장에서 발을 찾기보다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도전!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됐다. 뭐? 진짜 잎이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잎? 이거 찾다 보니까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찾았어요. 예, 잘 찾으시네요. 그 잎수마다 또 의미가 다 틀려요. 흔히 볼 수 있는 세잎 클로버는 사랑과 행복을 의미하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다섯잎 클로버는 금전운 또는 가장 행복한 삶을 뜻하는 오복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섯잎 클로버는 건강운을, 일곱잎 클로버는 모든 행운이 합쳐진 천운을 의미한다는데. 잎이 많을수록 좀 더 값이 더 있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잎이 많으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비자의 눈, 코, 입을 사로잡아라. 부자농부는 소비자들의 눈과 코뿐 아니라 입까지 사로잡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데, 대체 네잎 클로버로 어떻게 소비자들의 입까지 사로잡았을까? 갑자기 네잎 클로버를 뜯어먹는 부자농부? 그냥 바로 뜯어서 그냥 드시네요? 배고프면 심심하면 하나씩 뜯어 먹습니다. 토끼만 먹는 거 아니야 이거? 토끼풀로도 불리는 네잎 클로버. 부자농부를 따라 먹어보는데 과연 그 맛은? 풀맛인데요, 진짜. 이거 먹으면 저한테도 행운이 좀 많이 올까요? 그럼요. 거의 그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콩가식물이다 보니까 그냥 밭에서 나는 콩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버는 민간 치료에도 사용됐는데 마취 성분이 있어 치통이 있을 때 씹으면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도 한다. 하우스에서 식용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거의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세계에서도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아마. 부자농부는 식용 네잎 클로버를 개발하고 한국국립종자원에 품종을 출원해 등록했을 뿐 아니라 식약청에 식용 가능한 품목으로 인증까지 받았다. 그리하여
커피, 케이크, 떡, 강정 등 다양한 음식에 대미를 장식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데, 잠시 후 부자농부의 일과가 시작된 행운이 가득한 네잎클로버 하우스. 그런데 삽목할 모종용을 지금 그 선발하라 했잖아. 표시를 딱 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한 번에 딱 잘라내지. 그러면 이게 표시를 좀 매직으로 적어가면서 체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하면 네가 쫓아와서 이걸 받아야지.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려 하나. 그래. 아이고, 잔소리. 대체 누군데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 지혜 직원 중에서도 상직원이지. 제 아들놈입니다. 아버지가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하셔가지고 상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사면은 어디 가서 막 뭐라고 하겠는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들에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쏟아지는 잔소리지만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은 영농후계 수업. 뭐 다른 직원들보다는 알아듣는 것도 빠르고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부자농부의 농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들뿐이라고. 티격태격하는 것도 잠시 멀쩡한 네잎클로버를 자르는 부자농부. 삽목하기 위해서 이제 삽수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삽수도 좀 튼튼한 거 제대로 된 걸 해야 빨리 뿌리 내리고 빨리 자라요. 끝부분에 잎이 하나 정도는 둬야 됩니다. 식물의 영양기관인 가지나 잎을 잘라서 다시 심고 식물을 얻어내는 재배 방식인 삽목. 이 섬세한 작업이 네잎클로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기술. 부자농부는 수도 없이 이 작업을 했다고. 요거를 지금 삽목을 하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뿌리 내서 이게 계속 자라는데 거의 다 네잎클로버가 계속 나와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네잎클로버 심으면 네잎클로버가 나와요. 섬세하게 작업한 네잎클로버는 그냥 화분에 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로 이동한다는데,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내더니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는 삽수들의 모습. 하우스 안에 또 하우스를 쳤네요. 처음에 이렇게 삽목을 하면 이게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빨리 말라버려요. 그래서 비닐을 입혀주면 수분 정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리면 바로 상품이 됩니다. 그게 한 달. 아이 다루듯 애지중지하는 부자농부. 어쩌다 네잎클로버를 재배하게 되었을까? 형님이 경북 군위에서 유료온실하고 비닐온실에서 한 10,000평 정도를 장미 재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훼 유통도 하고 재배도 했는데 IMF도 터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농장이 그냥 망했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완전 잃어버린 1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화훼를 전공해 화훼인으로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던 홍인원 대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소비자들하고 제1선에서 그 화훼를 유통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거를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잎클로버 자체가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딱 쳐다보는 순간에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이거를 음식에 데코레이션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다. 전 세계의 생일 케이크에 한 개씩만 붙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잎클로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5년 동안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렇게 10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어느 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네. 나왔네. 됐어. 이렇게 나와야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서 완성한 건데 그때는 뭐 완전히 그 성취감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실패했었지만 다시 또 도전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도전하는 용기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클로버 사랑이 가득한 부자농부의 하우스. 그런데 한쪽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는 부자농부. 대체 뭘 하는 걸까? 하얀 통에서 의문의 검은 액체를 한 컵 따라 내더니 큰 물통에 부어주는데 검은 액체는 대체 뭘까? 특별히 자체 개발한 미식물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식물을 제대로 그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영양제입니다. 식용도 가능하고 네이클로바는 또 잎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 삐뚤삐뚤하게 생기면 또 관상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모양도 이쁘게 나와요. 수년간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예쁜 클로버를 만들기 위한 영양제. 여기에 다른 영양분도 함께 희석해서 준다고. 부자농부의 네잎클로버 모양이 유난히 예쁘고 푸릇푸릇한 이유는 다 여기에 있나 본데. 하지만 뭐든 과유불급 영양제라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는데. 겨울 같은 때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면 되고 영양제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줘요. 거기에 부자농부의 정성까지 더해지니 네잎클로버가 싱싱할 수밖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만큼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네잎클로버. 그만큼 네잎클로버를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데. 지금 네잎클로버 채집하고 있어요. 주문 들어오면은 이렇게 따가지고 포장 작업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클로버를 고르기에 두 남자의 손길이 이리도 신중한 걸까? 우선 네 팔의 잎이 다 골고루게 똑같아야 돼요. 우선 이런 것만 찾아서 지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거나 내 잎만 달린다고 따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인 것만. 그리고 무조건 한 개도 문제 없는 것만 내보내야 돼. 네잎클로버라고 해서 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고르고 고른 후 깨끗한 물에 씻어 포장을 하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명품을 만들듯 네잎클로버도 한 잎 한 잎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2차에서 확인을 안 하면은 그대로 나가니까 2차 포장 작업할 때도 되게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이파리를 맞춰서 가운데를 눌러주면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 상태로 나가야 돼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색이 얼룩이 졌거나 줄기나 잎이 꺾인 네잎클로버는 가차없이 탈락. 오로지 최상의 네잎클로버만 골라 포장한다.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찾는 소비자들도 믿고 주문한다고. 판매는 기존 우리 납품하던 데 하고 그러고 쇼핑몰로 들어오는데 기존 이제 식당 같은 데는 매일 같이 쓰니까 매일 주문 들어오고. 포장 작업이 한창인 그때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부자농부. 혹시 클로버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지금 금방금방 마르잖아 지금. 응? 그러면 갔다가 바로 이거 한 번씩 이런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지금 하는 순간에 이거 다 말라본다. 이거 한계 때문에 모든 상품이 다 그렇게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냐고.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뭔가를 계속 뭔가를 시정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최상의 네잎클로버를 위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나가서 이미지도 안 좋고 상품이 안 좋아지면 이제 재구매가 안 일어나지요. 그래도 뭐 잘 되라고 하는 소리는 있겠죠? 끄니까 참고 그냥 기분 나쁘더라도 그때만 기분 나쁘고 지나면은 또 금방 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갈등의 기류가 거치지 않은 채 시간은 흐르고 그날 오후 아들과 함께 네잎클로버 하우스를 나서는 부자농부.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한참을 따라가 보니 이곳은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그리고는 한 가게로 들어가는데 네잎클로버밖에 모르는 두 사람이 이곳엔 어떤 일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잎클로버 가지고 오셨구나.
우리 네잎클로버 잘 왔는지 한번 볼게요. 맨날 이렇게 꼼꼼하게 아이스팩 넣어주시고. 너무 이쁘네. 색도 이쁘고. 네잎클로버를 직접 배달하러 온 것. 신선해서 애들 윤기 나는 거 봐요. 이러면 맥주 위에 올렸을 때도 훨씬 이뻐요. 흰색이니까 흰색의 독색이 그러니까요. 엄청 이뻐요. 사장님한테 주문을 하면 칼이세요. 그리고 물건 좋은 걸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주문을 하더라도 신선한 게 생명이라고 작은 사장님 직접 당일 배송도 해주시고 상품에 대한 사장님의 퀄리티 유지가 대단하세요. 부자농부의 네잎클로버는 고품질을 자랑하며 종종 소비자와 소통까지 하고 있다고. 이 가게의 대표 맥주 중 하나라는 흑맥주. 부드러운 하얀 거품 위에 네잎클로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올려주면 평범해 보였던 흑맥주가 특별한 변신을 선보이는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마시는 흑맥주 한 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좀 먹기가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운데 왠지 좀 갖고 가서 집에서 잘라서 코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는 건지 몰랐는데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먹으면은 2019년은 굉장히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처를 나와 홍대 거리를 걷는 두 사람. 아니, 거래처 때문에 왔는데 여기 먹을거리도 볼거리가 많아서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도 할 겸 갈등도 풀 겸 어색하지만 화해의 손길을 내민 아들. 그때 아들이 발견한 것은 인쇄 한번 가볼래? 사러 간 거야? 그러니까 점 같은 건데 행운을 파는 두 남자. 과연 네잎클로버 행운이 그들과 함께 할까? 누가 보시겠어요, 그럼? 둘 다 볼게요. 예. 네,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재미 반 궁금증 반으로 시작된 부자농부의 타로 운세. 홍인원 대표의 운세 결과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자, 사업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시간이 좀 들어야 되지만서도 시작의 기운이 되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은 정도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세상 한번 봐보세요. 다음은 아들의 차례. 카드 3장을 신중히 골라 건네는데 아버지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금 좀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장은 잘 돌아갈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잔소리도 묵묵히 견뎌가며 열심히 일한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건 내 90대로 가면 안 됩니다. 상대들, 사람들의 말을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어줘라라는 카드가 떴어요. 내 멋대로 행동을 한다면 약간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언을 아버지한테 듣든지 동네 이장님한테 듣든지 이게 좀 조언을 좀 본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잔소리를 참아왔다기보다 흘려보낸 것이 대반. 근데 갇혀 있으니까 여기 안에. 그렇지. 내가 우리 아들 힘까지 다 뺏어왔는 모양이다. 같은 사업이어도 다른 사업이어도 속해 있는 거라. 아, 그렇구나. 희비가 엇갈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타로 운세. 운명은 노력하기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뭐 좋게 나왔으니까 기분은 좋은 거죠, 그냥. 저는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나중에는 좋게 나오게 바꿔야죠. 이제 또 열심히 하라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또 열심히 하는 그 계기가 되니까 오히려 더 좋죠, 그게.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던가? 두 사람은 더 노력하기로 다짐해 본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행운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연구하라. 억대 매출을 낼 수 있었던 행운도 끊임없이 연구에 찾아왔다는 것. 다음 날 평소 부자농부의 잔소리를 피해 다니던 아들이 이날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생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네잎클로버를 빈 병에 넣는 아들. 이건 하바리움이라고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클로버를 넣어서 응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식물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하바리움은 이 특수 용액을 채워 완성시키는데, 이렇게 완성된 하바리움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 인기가 상승 중이라고. 식품 말고 또 이렇게 가공해서 좀 더 이쁜 상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연구하고 있어요. 아들이 만든 네잎클로버 하바리움. 과연 부자농부는 아들의 하바리움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보다는 이제 젊으니까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빠르겠지요. 하바리움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전공을 했으니까 과일을 저보다 빠르지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두 사람이 함께 네잎클로버를 키우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합작해 만든 제품들. 아직은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처음으로 두 부자의 열정이 한데 모이던 오전이 지나고 평소 있어야 할 네잎클로버 하우스가 아닌 다른 식물들이 가득한 하우스에서 부자농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화분에 흙과 식물을 담는 부자농부. 아니, 이건 네잎클로버가 아닌데? 그렇죠. 제가 원래 본업이 화훼인입니다. 화훼가 저를 먹이 살리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느덧 화훼업 경력만 20년 차인 홍인원 대표. 그는 철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물들을 꾸준히 재배, 판매하고 있는데, 다육 식물부터 나무, 예쁜 꽃들까지 다양한 식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특히 오늘은 전 직원이 모여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겨울철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수투키를 예쁘게 포장하는 부자농부. 근데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대형마트에 이제 납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부자농부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도 딱딱 잘 지키고요. 나쁜 말도 안 해주시고요. 잘 해주시는 사장님입니다. 작은 스투키부터 큰 스투키까지 엄청 많은 스투키들을 포장하는 모습. 이렇게 대량으로 납품하면 매출도 꽤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화훼 매출로는 연 한 20억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잎클로버로 인한 연 매출 5억, 화훼로 인한 연 매출 20억, 총 25억 매출을 달성한 부자농부. 그날 오후 작업을 마친 부자농부가 외출에 나섰는데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분재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딜까? 안녕하세요. 이분은 대체 누구? 저하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내는 문흥식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화훼산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의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같은 화훼업을 하고 있는 부자농부의 지인. 20년 지기에게 부자농부는 어떤 사람일까? 전에 맨 처음에 네잎클로버에 대해서 의논했을 때도 이게 되겠냐, 이게 뭐 풀이고 뭐 누구나가 달고 있는 4개의 잎을 달고 있으니까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상품으로 좀 가능성이 있겠냐, 그런데 확실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 스스로 좀 계속 이렇게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찾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네잎클로버도 뭐 밤늦게 술 마시다가 전화하면은 새벽 1-2시에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간간히 제가 보고 있어요. 뒤이어 부자농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 대체 여기는 어디인지? 여기는 그 네잎클로버 키우려고 새로 신축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게 한 1200평 정도 돼요. 지금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갔어요. 비록 지금은 준비 중이지만 부자농부의 미래를 밝혀줄 곳이라는데, 체험학습, 그리고 꽃차 뭐 체험하고,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비자의 눈, 코, 입을 사로잡아라. 소비자의 오감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 비법 두 번째, 행운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연구하라. 쉼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은 찾아온다. 이렇게 화해로 연매출 25억을 기록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수없이 닥친 위기 속에서도 신념과 끈기로 역전의 부자농부가 된 홍인원 대표. 행복, 행운 가득한 부자농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행운을 쫓기보다는 행운을 찾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한테만 행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